뭐라고요? 꽃보다배. 예, 꽃보다 할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풍을 만드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요? 나영석 프로듀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나영석 PD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출장을 갔다 지금 방금 오는 바람에 복장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쎄요, 뭐 복잡한 말씀보다는 저는 저희 할아버지들하고 여행 갔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해요. 글쎄요. 저 또한 아주 평범한 그냥 이 시대의 젊은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젊은 사람인데, 뭐 어르신들과 함께 여행을 가자는 기획을 했을 때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어요. 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번 배낭여행을 떠나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는데, 기획 과정에서나 아니면 촬영 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아무래도 우여곡절이나 난관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말을 걸 때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진입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무시하고 시도를 하다 보면 좌절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다른 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되게 가벼운 얘기들이에요. 네.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는 기획 의도가 있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 배낭여행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누굴 모시고 가지? 하는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때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어요. 뭐 가수들을 데리고 갈까? 뭐 이렇게 잘생긴 배우들을 데려갈까? 뭐 아이돌을 데려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로 배우분들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본 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뭔가 제 가슴을 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괜찮은 아이디어다. 왜 괜찮냐고 생각했냐면, 어르신들 네 분이 배낭여행을 간다? 거기서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림들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떤 그림을 시청자에게 보여줄까?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지금 생각해보면 판타지 같은 거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그때 제가 머릿속에 떠올렸던 건 어르신 네 분이 정말 젊은 친구들처럼 배낭을 메고 지도를 한 손에 들고 여길까 저길까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옆에 여행 오는 외국인들에게 잘 통하지 않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을 걸고 길을 묻고, 또 거기에 간신히 찾아갔을 때 여느 젊은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을 했을 때와 똑같이 무언가를 보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늦게나마 이런 곳에 오기를 참 잘했다라고 서로 등을 두드려주고, 이런 모습들, 뭔가 애써서 힘내서 비록 나이는 많지만 내가 젊은 사람들처럼 한번 이렇게 길도 찾아가 보고 경험해보고 거기서 오는 감동을 시청자에게 전하고,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면 얼마나 멋질까? 이건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 될 것만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어르신들을 모시고 섭외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순재 선생님, 신구 선생님, 박근현 선생님, 백일섭 선생님을 따로 다 찾아뵙고 설득을 했어요.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요, 선생님 저와 함께 한번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 뭐 자네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뭐 이거 뭘 하려고 하는, 뭐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는데, 첫 미팅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순재 선생님과의 미팅이었어요.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3시간 중에 프로그램 설명은 제가 한 10분 정도 했던 것 같고,
2시간 50분에 이순재 선생님 혼자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말씀을 이렇게 달변하시고 답변하시는 건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의아해하시죠? 여기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느냐?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실지도 몰라요. 가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르신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도대체 이분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간혹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실 때 뭔가 보이지 않는 장벽 같은 게 있다는 걸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마 상대방 입장에선 제가 느꼈던 장벽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이순재 선생님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겠어요? 말씀하시면서도 이놈이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그래서 그날 미팅이 끝나고 고민했어요. 야, 이거 이 프로젝트 잘 할 수 있을까? 대화도 잘 연결되지 않는 세대와 같이 여행을 가서 프로그램을 찍는다는 게 가능할까? 그래도 이왕 내친 말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신고 선생님 모시고 박근영 선생님 모시고 백소 선생님 모시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분들을 잘 설득했죠. 선생님, 이거는 배낭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과감하게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하는 이 배낭여행이라는 방식에 도전해서 멋지게 한번 보여주는 게 그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어르신 세대에 대해서 야 정말 멋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을 봤을 때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봐요 선생님 하고 모시고 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상은 첫날 깨지게 되죠. 백일선 선생님이 짐이 무겁다고 짐 가방을 꺼내서 잠조림통을 발로 찼을 때 그때가 파리의 어느 지하철역이었는데 아, 이 프로그램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무겁지만 한번 들어보고 해보고 아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젊은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할 수 있어. 무거우면 같이 들어주고 이런 모습 생각했거든요. 이순재 선생님 벌써 저 앞에 가고 안 계세요. 백 선생님 혼자 낑낑거리다가 이거 무거워 이거 젊은 애들이 나르지만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발로 차셨어요. 그때 망했다 생각했어요. 망했다. 이 프로그램 망했다.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 이분들도 알고 보니까 그냥 평범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꽉 막힌 그냥 어르신들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일정 부분 그 말은 그 판단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나와 다른 세대의 사람은 나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나라는 세대가 바라보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현실은 생각하지 않고 판타지를 기획한 거예요.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고. 그리고 거기를 통과할 정도의 기회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핵심으로 다가가기 어려워요. 저는 섭외할 때 이순재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단절감을 느꼈고 또 여행 첫날 백일서 선생님이 잠조림을 찰 때 야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고민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열흘 일정인데 한 5일만 찍고 귀국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그때 이렇게 판단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저의 판단은 만약에 이게 어르신들의 진짜 모습이고 감정이라면 내가 이걸 굳이 속일 필요는 없겠다. 어쩌면 나는 내가 원하는 프레임에 가둬서 이분들의 모습을 그저 윤색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걸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아예 지금부터 뭘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분들을 따라가 보자 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스태프들한테도 이제부터는 그냥 한번 따라가서 찍어보죠. 도대체 이분들이 뭘 하고 어딜 가고 무엇을 보고 뭘 먹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내 눈앞에 있는 프레임을 걷어내고 내 눈앞에 편견을 지우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턴 진짜 그분들의 세상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세상은 이런 거예요.
연세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에펠탑을 가요. 프랑스 에펠탑 처음 와보셨대요. 그럼 우리 젊은 애들 같으면 난리 나요. 와, 셀카 찍고 환호성 치고 에펠탑을 딱 보시더니 제가 당황했죠. 선생님 이거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거 기분이 혹시 안 좋으세요? 좋은데? 그게 그분들의 표현법이에요. 그게 그분들의 표현법이에요. 연세가 60년, 70년, 80년을 사신 분들한테 뭐 그리 새롭고 대단할 게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속으로 어떤 감흥도 느끼지 않느냐. 아유, 우리 할아버지는 알고 보니까 뭘 갖다 대도 무감각하셔.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그분들의 표현은 그냥 좋네 정도였지만 선생님 어떠세요? 하고 옆에 가서 같이 조용히 여쭤보니까 신구 선생님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방송에도 나왔는데 걸으시면서 그냥 툭 내뱉으신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젊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실수하는 것도 배워야 될 텐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선생님 갑자기 에펠탑 앞에서 갑자기 무슨 말씀? 저 에펠탑이라는 것도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예술가가 저걸 지었는데 저게 처음 지어졌을 때는 파리 시내에서 흉물이라고 다들 그렇게 욕을 했대요. 다들 그렇게 욕을 했는데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파리의 상징으로 서게 되죠. 하지만 그때 에펠탑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욕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로 상심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에펠탑이라는 건축물을 만들어냈던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에펠탑 보면 우와 하고 흥분할 생각만 해요. 근데 신구 선생님은 에펠탑에서 젊음과 실수와 경험과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섭의 진리를 그냥 툭 말씀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좀 실수해도 좋을 텐데 저 에펠탑도 어떻게 보면 실수해서 나온 산물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요즘 너무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툭툭 털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서 하세요. 인터뷰에서 막 이렇게 심각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이분들 나름으로 여행을 즐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여행 속에서 마치 젊은이들이 어딘가에 가서 영감을 갖고 감명을 받는 것과 똑같이 그분들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분들의 경험으로 이 장소를, 이 광경을 훨씬 더 멋지게 표현해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이 프로그램 만들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였는데 저희가 원래 잡았던 코스가 바르셀로나로 들어가서 그라나다를 거쳐서 세비야를 거쳐서 포르투갈에 갔다가 포르투갈의 리스본까지 넘어갔다가 다시 마드리드로 넘어오는 이런 아주 긴 일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포르투갈로 넘어가기 전날 발생했어요. 다음날 포르투갈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경을 넘는 거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저희는 배낭여행을 하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세웠던 계획은 이서진 씨가 차를 렌트해서 한 6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그 기차를 타고 한 3시간 가서 렌트를 해서 한 6시간을 가면 이제 아침에 출발하면 그야말로 밤 한밤중에 리스본에 도착하는 스케줄이었어요. 네, 그렇게 계획을 짜고 왔는데 말씀을 하시다가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박근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 스케줄이 무리 아닌가. 이거 좀 만약에 서진이도 우리 시중 듣느라고 피곤할 텐데 이 친구가 6시간을 운전한다는 게 나는 좀 걱정이 된다. 이 친구도 걱정이 되고 좀 이런 강행군을 했다가 혹시라도 뭐 잘못된 사고나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신구 선생님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구 선생님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포르투갈에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분 오히려 스페인보다 포르투갈이 많아. 근데 포르투갈 눈앞에 두고
가지 말자고 하시니까 신구 선생님으로서는 또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고생하면 되지 뭐. 좀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어? 서진이 혼자 운전하기 힘들면 예를 들어 나피디랑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든지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커피숍에서 이게 이제 어르신들 말씀이니까 우리 또 끼어들기도 힘들잖아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어르신 두 분이 의견이 전혀 다르게 대립을 하면 정말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까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이순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내가 결정할게. 포르투갈은 가지 말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네 의견은 어떻니? 너의 의견은 어떻니? 그래? 그럼 너랑 나랑 어쩌고저쩌고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이런 말씀하셨을 텐데 이순재 선생님이 그 집단의 리더시잖아요. 대장이신데 이순재 선생님이 그냥 한마디로 딱 결정하셨어요. 포르투갈은 안 가는 걸로 해. 그러면서 왜 안 가는 건지에 대한 대답이 저는 그런 거였을 줄 알았어요. 확실히 위험할 수 있어. 일정이 무리일 수 있어. 이런 말씀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순재 선생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집단이 같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행을 하든 뭘 하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한 명이라도 그게 찝찝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 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니까 옆에 계신 어르신들도 다 예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 그냥 정리가 순식간에 됐어요. 저는 그때 진짜 별거 아닌 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행 중에 흔히 일어나는 의견의 마찰이었고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순재 선생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한마디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아집도 아니고 그 리더로서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는 배려도 들어있고 결단력도 들어있고 리더십도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누구도 신구 선생님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생각 아무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 의견 한마디로 박근영 선생님 편을 들었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거는 일이라는 건 집단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그럴 때는 언젠가 누군가가 결정해야 될 때도 있어.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아무도 가능하면 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이 먼저. 뭘로 득을 보느냐보다는 해를 덜 끼치는 방향. 이게 먼저야. 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이분의 어떤 별거 아닌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의 내공이나 인생의 힘이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촬영을 가지고 와서 저희는 꽃보다 의 방송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국민들의 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전 최근에 꽃보다 청춘이라는 걸 현재 방송 중이에요. 청춘도 또 너무 재밌었죠. 근데 청춘 라오스 촬영을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라오스 촬영 후배한테 보내놨더니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문자가. 선배 큰일 났어요. 왜 뭐가 큰일 났는데? 우린 꽃보다 활려보면 그렇게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꽃보다 누나를 봐도 그런 게 있고 40대 페루 여행을 봐도 그렇게 인생에 대한 깊이와 고민과 철학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어떡하죠? 좀 심각한 질문을 해도 농담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귀찮아하고 어디 놀러 가버린대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옛날 같으면 젊은 애들은 야 잡아다가 그래도 이런 말 해도 시켜봐. 그러지 않았어요. 냅둬. 그게 그 사람들 모습이에요. 제가 만약에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을 가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있던 프레임대로 젊지만 아프니까 청춘이고 고민도 많은데 이런 얘기도 시켜보고 저런 얘기도 하게 해보고 그런 그림을 아마 그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르신들과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 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진입장벽이 있는 거고 그 진입장벽을 뚫고 다가가야만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괜찮아. 그게 그 친구들의 원래 모습이라면 그걸 찍어서 그걸 방송을 내면 돼. 시청자들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찍은 방송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 방송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꽃할배, 꽃청춘, 뭐 꽃누나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젝트, 꽃할배는 평균 연령 75세 어르신들과 전 여행을 갔었고요. 꽃누나는 평균 연령 50대 넘으신 또 여배우분들과 갔었고, 꽃청춘은 제가 40대들과 페루를 갔었고 20대들과 라오스를 갔어요. 모두 다 다른 세대예요. 각각의 세대는 각각의 컬러가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는 이 4명의 여행 중에 40대 페루편 여행이 제일 재밌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랑 세대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맨날 하는 고민과 제가 맨날 하는 행동들을 그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는 재미있지만 저한테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진보하고 발전하고 싶다면 다른 세대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여행에서 젊은이의 열정을 보고 어르신들의 여행에서 어르신들의 지혜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40대인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지금 20대인 내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진입장벽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환상이 있어요. 한 발짝 물러나서 그걸 걷어내고 들여다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그 사람의 인생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공부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잘생기셨다고요?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네, 민망하네요. 예? 저보다요? 아, 난 또 희숙 씨라고 하길래 또 이서진보다 이선 씨 오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저기. 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 24살 대학생 이종락이라고 하고, 저 지금 고민거리는 그냥 대학교에서도 조별과제 잔혹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조별과제 잔혹사라는 그냥 팀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팀원끼리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도 많고 한데, 이제 꽃보다를 기획하시면서 뭐 참신한 프로그램이라는 명칭 이전에 그런 생뚱맞은 프로그램이라고 그 타인 시선들도 있었을 테고 거기서 많은 반대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회의 같은 거에서 반대 의견들이나 그런 걸 어떻게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그런 거에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방송기획 그 회의가 정말 갈등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선장이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를 확신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생각하는 여기 5명이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게 100% 정답인데 3명은 이게 아니라 2명만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학생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빨라요. 예를 들어 저는 저희 팀의 리더고 제가 회의할 때는 7, 8명, 9명, 10명씩 옆에 있어요. 하지만 물론 결정은 최종 결정권자가 하는 거지만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저는 막내 작가의 눈치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보거든요.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세심하게 봐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사실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예요. 우리가 20년 이상 인생 살았으면 그 정도 감시관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3분의 2까지는 내가 설득을 해서 이끌 수 있어야 되고, 내 설득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뒤집혀지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든 학생 의견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왜 내 말로 따라오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어쩌면 내 의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돌아보고, 아니면 그리고 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면밀히 들어보는 게 사실은 먼저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 그냥 가볍게. 꽃바다배의 그 어르신들 중에 장인이었으면 하는 분. 예를 들어서 장인이면 참 좋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저 백일섭 선생님입니다. 무섭지 않을까요? 하나도 안 무서우세요. 백일섭 선생님은 예상외로 본인의 깔끔하시고 클리어하시고 뭐 뒤끝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유쾌하시고 즐거우시고 쉽게 말하면 이런 성격이세요. 술 갖고 와. 빨리 술 갖고 와. 나 술 먹어야 돼 이놈들아! 하고 소리를 지르세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쵸? 근데 백일섭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술을 드시면 딱 한 병 드시고 자기 일정 주량 딱 드시고 예를 들어 딱 그거예요. 소주로 하면 한 병 반, 시간으로 치면 밤 10시. 절대 그걸 넘기거나 그 정량보다 더 드시거나 주사를 부리거나 하지 않으세요. 어느 게 더 나은 걸까요? 저는 이게 훨씬 낫거든요. 예측 가능한 장인어른. 그렇죠, 그렇죠. 밥 먹으면서 어르신하고 이렇게 같이 소주 한 병 반만 먹으면 반드시 주무시러 가시는 예측 가능한 장인어른. 저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예. 한 분 더 질문. 네, 좋습니다. 끝으로 혹시 우리 오늘 PD 되고 싶으신 분? 왜? 그냥 중학교 때부터 뭔가 창작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TV 보는 거 좋아하니까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하고 드라마, 오락, 뭐 교양 여러 가지 있는데 인간극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 제작하고 싶어요. 아 얘는 아니에요. 그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그냥 PD 공부 어떻게 하면 PD가 되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되게 고졸로 혹시 성공하신 PD분도 있어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듀서도 될 수 있느냐? 아,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 전선으로 나올 생각? 아니 그건 아닌데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네, 성공한 PD들 중에 고등학교 학력만 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공한 PD들 중에 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된 사람들은 없죠. 근데 제가 이 업계에서 저도 뭐 길진 않지만 십몇 년을 일을 해보니까 참 희한한 게 세상은 아주 조금씩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참 빨리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더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방송국에는 서울대연고대밖에 없었어요. 아마 남인석 씨 처음 방송할 때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방대 출신 PD들도 많고 한치애들도 있고. 네, 그럼요. 그리고 뭐 전문대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고 하면 또 세상은 조금 또 바뀌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됩니까? 지금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다는 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난 이걸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난 이걸 즐길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어쩌면 조금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쪽 PD 작업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 정리해서 좀 들리게 해드리면, 그러니까 프로듀서도 사실 히트치는 프로듀서가 이렇게 유행 탓이 돈 적이 있었잖아요. 뭐 쌀집 아저씨가 인기 있을 때도 있고, 뭐 어떤 PD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혹시 PD도 이렇게 한참 이렇게 이 전투를 이렇게 싸우는 그 시대가 있는가? 네. 후에는 그 감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특히 예능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이때쯤 떨어질 때쯤 되죠. 지금도 없잖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요. 이미 저는 지금 아직 39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급격히 감이 떨어져요. 이 질문하셨던 분 말씀처럼.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창작자가 있고 예술가가 있지만 PD라는 직업은 반드시 창작자나 예술가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한편으로는 직장인이고 한편으로는 같이 일하는 직업인이고 제가 PD라고 제 마음대로 남희석 씨를 모시고 아무렇게나 프로그램 할 수 없거든요.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접점을 찾아가서 그 서로 맞는 부분을 가지고 방송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 100%의 부분은 아닌 거예요. 크리에이티브라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고 그게 30%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나머지 또 30%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능력, 경청하는 능력, 또 뭐 리더십,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의 뭐 크리에이티브적인 능력은 저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크리에이티브적인 능력은 떨어지지만 저는 제 막내 작가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보였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만큼 저만 알았다는 거겠죠. 옛날에는. 내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다른 재능이 또 생겨요. 네. 그 새롭게 생기는 다른 재능에 감사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뭔가 해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사라지는 재능을 아까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인 거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어르신이나 40대 넘은 사람들은 뭐 일할 필요가 없는 거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또 다른 무기를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없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장착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없어지는 크리에이티브 왠지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도 결국 나중에 자기 본업에 열심히 충실하다 보면 다른 무기가 생긴다라고 그냥 믿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첩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창작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 쉽게 얘기하면 주지스님. 죄송해요. 비교가 안 됐으면 지금. 다른 걸로 어떻게 좀 커버 좀 해주세요. 오늘 말씀 좋으셨어요? 네. 끝으로 한 말씀 이제 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어쨌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게 어디 기부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나만 바라보면 발전이 없어요. 주변을 바라보면 결국 이거는 내가 발전하는 걸로 돌아오니까 가끔씩 옆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모습들에 편견을 가지지 말고 받아들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 선생님.